예, 지금. 둘이 만나셨죠? 네. 예.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아,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쪽이라고 하시면 권 박사님의 그 베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예, 그 친구는 저희 사이 친구고요. 예,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 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예,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지려고 했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돌려주셔서 녹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저 녹취는 몇 월 며칠 날 녹취입니까? 아까 거 들어주세요 그대로.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건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 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뵈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 그룹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어미싱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이따가 아예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 좀 충분히 쓰시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네, 지금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네. 마무리를 저는 적절한 또 시간에 이따가 해주시면 질의를 할 텐데요. 조금만 더 박은정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나오는데요. SBS 인터뷰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따가 또 한번 질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광민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KH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운 오해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가 저희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제주 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그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이 대북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보낸 문자 제출해달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예, 그게 작년 제주 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그 마음에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제주가 떨어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워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수사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우선 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으셔서 먼저 하시죠. 예. 그래도 될까요? 예, 그럼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죠. 위원장님 아까 해주셨는데 네.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 죄송해서 네. 하여튼 그 서영교 의원님 이따가 질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따 한 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네.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앞에 조금 한 1분 정도만 하고 네.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는 이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박상용 수원지검 주임검사였죠. 저희가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을 건드리는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뭐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감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최초에 이게 지금 요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던 말씀하세요. 것은 예.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연어회와 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화면 들어봐 주세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2024년 3년 11월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또 25인분 들어갑니다. 회와 초밥.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경식 부회장님 참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17인분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엔 25인분, 68인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인물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이 회도시락을 그분들에게 나눠준 겁니까? 그래야지 말 안 나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받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도 받던가요? 어느 분이 이제 주도를 하시니까 되겠죠. 네. 그러면 17, 17인분 검사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정도 드셨겠네요?
25인분. 예, 이 모든 게 안부수의 작품이었고요.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부수의 작품이고 나머지 김성태나 역시 모두 다 이용당한 사기당한 이 진짜 그렇습니다. 치졸한 사건입니다. 예, 북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북과 사업을 펼치겠다고는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초밥과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이 회초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도시락은 어디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강남에 어도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이용하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표는 배정철이고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강남의 횟집 사장도 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께서 회를 그쪽 법인카드로 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23년 건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기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에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내역에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도에서 그렇군요. 예,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재판부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요구하신 거였죠? 이게 사실관계가 약간 좀 어긋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23년 6월경에 연어초밥. 그렇죠. 내용을 23년 6월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기도 기록해 놓은 네네네. 그때 예, 그 건은 법인카드로 확인이 된 건이고요. 그때 법인카드로 예, 확인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재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동시에 출석한 날에 대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고 쌍방울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출정해서 다시 교도 돌아갈 때까지 수원지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를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어도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해서 받아낸 자료 말고 그 외에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쌍방울이 어도에 자주 갔다라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확인했는데요. 변호사님, 이화영 의원 변호 접견 가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부터 5시 좀 넘어서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접견이 밤 9시에 있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도 접견한 기록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을 그리고 구치소장을 지휘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2023년 5월 29일에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 자료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오고 9시 43분 같은 시간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연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서 오늘은 조경식 부회장께서 아주 큰 결단으로,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결합된 내용, 그리고 검사가 결합된 내용, 그리고 정치인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오늘 증언하신 자리입니다. 이후에 다시 제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얘기한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기가 생각 안 나는데 제주항공 추락했을 당시 그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이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이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JTBC에 제보하기 위해서 JTBC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보도 자료까지 줬었는데 그래서 JTBC도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는데 제주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보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뭐 예컨대 윤석열이 탄핵돼서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 시기에 맞춰서 당신께서 제보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했었던 그 제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요. 그 전에 좀 기급을 예, 저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희동 차장 어디 계세요?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박건욱 검사는 왜 자리를 옮기십니까? 저희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휴대폰 제출하셨어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예. 두 분이 지금 뒤에서 서로 말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자리를 옮겨서 지금 박건욱 검사, 이희동 검사 옆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이어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지적은 더 하기로 하고요. 박은정 의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그래서 계속 밑을 본 거야? 아까 예 하시죠. 자료 제출 부분 저희가 이제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박규택 의원님. 회의 때문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미 제출 받긴 했지만 방금 받은 이 자료도 두 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하니 이 자료도 자료 제출 요구해서 의결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방금 받은 가방 추가하십시오. 뭐 사실 자료 제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위원장의 의사진행 회의 진행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은정 의원께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은정 위원의 한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관봉권 띠지 사건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수사관으로부터 방금 이미 제출 받은 것도 자료 제출 요구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님이 먼저 질의이신 것 같은데 김기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민 수사관님, 저기 아까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원래 세사하느냐 압수물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일관되게 워낙 그 압수하는 그 사건 건수가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준비된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이미 준비해온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거기에 있긴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할 것으로 마음 먹고 온 거군요. 작정하고 왔는데 뭘 질문?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질의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답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좀 확인이 된 셈인데 제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는 그때 질문이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항상 현금 들어오면 세니까 제가 세서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 셌으니까 띠지가 없어졌을 것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현금은 무조건 센다 이제 이렇게까지 답변이 흘러가서 그러면 그것도 샜겠구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아예 그 얘기를 안 할 작정으로 오셨던 건가요? 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압수물 그 관리라는 것이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현금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오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도박장을 뭐 예를 들어서 압수를 했다든지 그런 예 아니면 뇌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또 적발되는 예도 없고 나중에 사후에 돈이 간니만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금이 압수물로서 적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상정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현금도 아니고 관본권으로 지금 압수물이 들어온 상황이면 그거를 업무가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저는 안 가는데 답변이 맞나요? 사실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감봉건이라는 거 자체도 몰랐는데 저기 우리 남경민 수사관님 자격이 안 남편 죄송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회사원인가요? 네. 검찰 직원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답변 수사 내지 이번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과도 협의를 했나요? 조언은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죠? 뭐가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요? 그게 억울한 걸 얘기하세요 다.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장경태 의원님 예, 회의 중이시니까. 의원님. 저기 우리 우리가 박건욱 검사님. 네, 지금은 이제 인권보호라고 계신 박건욱 부장. 예. 지금 대구 고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대구고검 네. 검사인가요? 박건욱 검사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장이었죠. 네. 부장검사였죠. 네. 이 지금 띠지가 없어진 거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4월 하순경에 알았습니다. 4월 하순. 원래 압수는 언제죠? 압수일은? 저는 2024년 12월 17일 압수. 12월 17일 압수하고 알게 된 것은 하순에 알았는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됐죠? 그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4월 23일 날 관봉권 사진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JTBC에서. 네. 그 무렵에 그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 폐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밑에 검사는 어떻게 확인이 됐죠? 없어진 거를 만약에 아무 그거 없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됐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네, 네.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검사실은 1월 8, 9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1월 8, 9일에 알았다고 한다고요? 그 없어진 거를? 네. 근데 그때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던가요? 네.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검사는 2월 초순에 인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니 그럼 인사 이동 전까지 그냥 버티다가 인사 이동 돼서 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본인이 왜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그 내심의 의사는 알 수는 없는데 당시 1월 8, 9일경이 뭐냐면 저희들이 건진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9일 날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1월 11일 만료이기 때문에 급하게 1월 10일 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좀 혼란적인 상태여서 그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담당 검사가 제게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준비하면서 없어진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말의 취지를? 제가 듣기로는 자금을 그 관봉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압수계 쪽에 확인했더니 이미 그 분실하고 없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위에 보고는 전혀 안 하다가 4월 네. 달쯤에나 지도부에서 알게 됐다 이게 이런 주장인가요? 그게 뭐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으면 김정민 수사관님 12월 17일 날 바로 접수가 됐나요? 압수물로? 그거 확인했겠죠? 오늘 나오기 전에. 그 12월 17일엔 제가 없었고 12월 18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접수된 걸로 나오던가요? 네. 그 12월 18일 접수된 거 맞아요? 네. 보통 압수된 물론 이제 현금이니까 바로 접수할 수도 있으나 보통 특수 수사하는 데서 압수물은 검사실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압수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박건욱 검사님 어때요? 그때 그 건진법사를 체포해 왔습니다. 체포해 오고 그때 압수물이 좀 여러 가지였는데 담당 검사실에서 바로 다음 날 12월 18일 날 압수물을 수리를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경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관봉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압수영장 범죄 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근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2022년 5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어떻게 진행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압수물 수리를 했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2022년 나왔으면 다른 사건 같으면 득달같이 별건 입건해가지고 또 압수하고 추적하고 했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태평하네요.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건진법사 주거지에서 건진법사를 체포하면서 압수했는데 그때 휴대폰 3개를 같이 압수했습니다. 근데 휴대폰 3개에 대해서 급하게 왜냐하면 휴대폰이 가장 또 중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문자를 발견하고 바로 그때 저희들이 탐색을 중단한 다음에
추가 인지에서 그걸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하고 그 사건이 진행하는 관계로 약간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보통 이제 압수를 할 때는 이제 이게 증거물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사진도 다 찍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동영상도 다 찍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압수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 났던 이유도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 관본권이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진은 다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라벨지가 그대로 찍혀 있고 그게 JTBC에서 아니 그 안에 그 겉에 거는 지금 아까 우리 정영환 소영교원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 안에 것도 있을 것 안에 아니에요? 거는 그거는 관본을 뜯어야지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 관본 안에 뜯어져서 볼 수 있는 거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그 압수계 쪽에서 버렸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뜯고 어쩌고 할 때 아니 압수물이라는 게 굉장히 무슨 현장에서 우리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핀셋으로 막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압수물도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뜯고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도 안 찍어놓고 사진도 안 찍어놓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그거는 지금 검찰의 주장이 그런데 그거에 의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압수계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저희 지금 검사실에서는 관본 그대로 줬는데 네. 지금 압수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김정민 수사관이 실수로 지금 그거를 없앴다 이렇게 주장하는 프레임입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최재형 검사. 그거는 이제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게 김정민 수사관이 아까부터 이제 진술하는 것도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 일이겠어요. 평생에 한번 일반 국민들은 관본권을 볼까 말까 하고 저도 한 번인가 제대로 봤습니다. 그 전에 뭐 하면서. 근데 그 보통 국민들은 못 보고 일반 수사관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압수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히 교육받는 검찰 수사관이 그 검사실에서 이런 큰 사건으로 수사해서 압수해온 것을 아무 개념 없이 돈을 세서 띠지를 없애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관본권을 그리고 누가 셉니까? 관본권은 다 액수 맞춰져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건데 누가 그걸 다 떼서 세고 있습니까? 에? 그냥 그게 그렇게 관봉이 돼 있으면 그게 5천만 원이고 다 500만 원인 거 누가 봐도 아는 건데 일반 국권도 은행에서 도장 찍혀서 나오는 거 테두리 돌리면 다 500만 원인 것을 다 알고 100만 원인 거 다 알고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걸 굳이 뜯어가지고 국권도 아니고 그걸 세기 위해서 관본권도 없애고 띠지도 없앴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에? 그리고 이게 지금 뇌물 액수가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관본권이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이제 추가로 수사해야 될 것은 그걸 띠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국권에 찍혀 있는 은행에 띠지 막도장 가지고도 그걸 추적해내는 게 검찰의 수사 실력이었는데 관본권 그거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수사 단서가 되고 증거가 되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말단 수사관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에?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 그것도 1월 달에 지금 박근혜 검사 말에 의하대로 1월 달에 지금 발견이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가 4월 달에 또 보고가 되고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총체적인 난맥상 아닙니까? 그건 검찰에. 그러면 1월 달에 발견됐는데도 계속 쉬쉬하고 있었던 것은 그 자체적으로 박근혜 검사 말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의도하에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없애놓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과한 의심을 하고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건진법사를 체포해 온 다음에 휴대폰을 급하게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 다이아 목걸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바로 집중해서 인지해서 돌입을 했고 제가 잠깐만요. 네. 됐고요. 여기 이제 이거 보니까 답변 자료를 보니까 결국 제가 예측했던 대로네요. 책임 소재 규정대로 처리했고 고의나 과실 없음. 그래서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관본권 물어보면 결국 말단 직원이 실수했다. 결국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뭐 고의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 대로 답변을 한 것이고 마치
현금은 처음부터 뭐 세는 것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 나중에 이제 세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거를 파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진술이나 오늘 어떤 전체적인 답변 태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금 믿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민 수사관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상 서랍에 지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청문회 안내 그래요? 파일입니다. 네, 작성한 자료는 아닌 거죠? 네, 직업 신청서랑 안내 파일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질의 하시면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성은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조성은 대표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사건이죠. 네. 그 사건에 대한 공익 신고자로서 그동안 발언하고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최근에는 대검에 또 그 검사들을 또 그 징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발 사주로 그 피고인 범죄자로 특정된 손준성에 대해서 법원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판결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는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손준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직접 지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고발 사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사건은 그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고발을 사주한 사건으로 최근에 그 국정원의 특별 감사 결과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의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이 직접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런데 이 사실상 당시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검찰에 고발해라 하고 검찰은 또 윤석열 고발 지시에 따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정원에 있는 특수정보, SI 첩보 및 보고서 원본, 그 다음에 사본 뭐 이런 것들을 삭제했다.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삭제했다. 이것으로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무고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소한 검찰은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무고한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근데 삭제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지금 사람을 몇 년째, 그것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고발 사주 사건을 공익신고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1년 9월 2일 날 첫 보도로 이제 고발 사주 사건, 저는 이제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은 제가 공익 신고할 당시에도 9월 3일 날 공익 신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미 공익신고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김웅 사건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했던 사건을 이 옆자리에 계신 오늘 출석하신 이희동 그 당시 공공수사 1부장께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직접 수사하셨던 그 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 짓을 하시나요? 라고 제가 여쭙고요. 저는 그 짓을 안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는 이 짓을 안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은 굉장히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뭐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이제 그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을 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뭐 그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그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에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였습니다. 옆에 계신 이제 이희동 그 당시 이제 부장 검사와 제가 이제 티타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쭙습니다. 이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그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공직선거법상 특히나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관할이 있으므로 부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한동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때 여쭙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절대 수사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뭐 회유의 발언도 있었고, 제가 경험했던 이 고발 사주의 지난 4년의 수사와 어떤 공판과 그다음에 감찰과 여러 이 단계별로는 범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 혹은 기소 기관이 될 수 없고 범죄 조직이구나라는 것만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참고인 지금 조성은 대표께서 대검에 징계 요청한 이 검사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이희동 검사를 포함해서 이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검사들이 손준성, 임홍석, 성상욱 이 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희동 검사가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한동훈을 포함해서 절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자신의 반대편,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적적이기 죽이기 수사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정치 검찰. 지금 조성은 대표는 이 범죄 검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검찰의 건의 남용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은 자신들은 이제는 수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도 달라.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착한 검찰이 돼서 보안 수사를 달라, 수사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고발 사주 사건의 당시에 이제 공익 신고자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뭐 시민단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를 당해서 저도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까지도 어떤 변호인 선임이 없이 지금 혼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것이 제가 부득이하게 왜냐면 변호인이 없이 제가 모든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 피고발인 조사를 이제 받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녹음을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공개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7시간 37분이라는 당시 기뭉 사건에 대해서 공범 기뭉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김웅도 검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이제 공범으로서 이제 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7시간 37분을 녹음을 했던 거를 이제 검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해외 그 출장을 일정을 미리 고지를 하고 제가 조사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그 출국했던 당일날 기묵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조성은이 전부 진술 번복을 해서 우리가 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 기뭉을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법조 기자들을 그 박기동 검사의 지금은 사표를 냈습니다만 박기동 검사의 그 차장실에 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자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우스운 일이죠. 그 차장 검사가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즉시 저는 그 맨하탄에서 그 기자들에게 지금 박기동이 이런 소리 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즉시 이제 공수처의 담당 수사 검사에게 진술 번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해당 그 조사 내용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그렇게 되니 이제 공수처는 다행히 그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웅은 손준성과 공범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수사를 뭐 잘한다 혹은 뭐 보안 수사나 수사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공익신고는 이제 중요 증인 아닙니까? 중요 증인의 진술의 모든 취지와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번복해서 허위로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제가 대검찰청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우리 그 중앙지검 001부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달라고 하니까 영상 녹화실에서 녹음 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달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답했냐면 당시 검사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한 거는 제 방이 더러워서 거기서 조사한 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주셔야 될 겁니다라고 하니 그 검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녹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7시간 37분이더라고요. 하니까 그때 우리 검사님 반응이 저는 조성은 씨에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조금 정정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웅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맞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이희동 그 검사가 네. 그 김웅과 관련해 가지고 네.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그것뿐만 거죠? 아니라 네. 불기소 이유서 작성도 저희 진술을 전부 이제 거의 정반대로 기재를 해서 허위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를 마구 인멸하고 그리고 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싶은 김웅에 대해서는
수사 조사 내용도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은 대표를 조사한 내용도 분명히 조사를 해놓고도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그것을 감추고 은닉하고 맞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맘대로 하는 했다가 안 했다가 네. 그 결론도 그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지고 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민생 범죄를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네.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조성은 대표가 지금 경험한 그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일련의 검찰 그리고 마침내 지금 윤석열 이 고발 사주에 그 지금 완전히 수괴가 나타났어요. 손준성 고발 사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 고발 사주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사들이 범죄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적으로 기소하고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인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성찰해야 된다. 개혁의 대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일 뿐인데 여기 와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는 빼주고 뭐는 지켜야 되고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하고 저는 사실 지금 피해의 지금 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고발사주 사건은 10년 뒤라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제가 수사검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첫 그 공익신고했던 진술 내용을 공개 신청을 하니 부존재를 이유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부존재냐, 증거인멸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감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권을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저를 이렇게 그 뭐 표적 수사를 하고 뭐 허위 기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대질 신문을 했었는데 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녹음된 대질 신문의 기록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해당 수사 검사는 거의 일본 대사관으로 피신하다시피 거의 됐고요. 이번 8월 21일자 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은 이겁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서를 본 거를 아무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사화가 됐느냐? 손준성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이제 그 갑자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저는 남부지검 지금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분명히 공판이 나가야 되는데 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가 단독으로 이제 손준성 그 고발 사주 조성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손준성의 재판 내도로 뭐 문서 위조범이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 내용이 허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이 국정원 고발 사주 사건도 있지만 제가 무슨 국정원 요원이라는 등 뭐 별별 이제 허위의 공격을 다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정말 수많은 그 검사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던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제가 부득이하게 검사 범죄를 관찰하고 목격했던 사람으로서는 단 한 명도 부끄러워하거나 단 한 명도 좀 그 어색해하거나 이게 죄가 된다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들켜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도에 있었던 내용들은 현재까지 마주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그 태도에 대해서 수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그 제가 타인의 어떤 죄를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수사에 조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심지어 그 대질신문 했던 녹음 파일까지 삭제를 해가면서 허위 기소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는 더 이상
그 내란까지 이제 개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순히 보안 수사권을 가진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 어떤 그 70년 역사의 검찰이 왜 지금 해체를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짜 정말 제가 조금 날선 표현이지만 쪽팔린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 조성은 참고인 잠깐 앞으로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제 질의 시간이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증인 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건 좋은데 오늘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위하거나 자기 변명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한 발언권은 굳이 주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답을 하시고 정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을 하거나 못다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드릴 테니 그걸 봐서 중간에 이렇게 막 끼어드시면서 질문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손만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께.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이희동 우리 차장께서 관봉띠 사건 관련해서요.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했다. 그래서 목걸이, 샤넬백 이런 것도 확인해냈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뭐 건진이나 김건희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조성은 대표께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성은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저 이희동 검사와 조사를 받고 면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동 검사가 우리 조성은 참고인에게 정치 계속 하셔야죠. 한동훈은 절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뉴파티 하셨죠? 그리고 계속 아까워서 그러지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와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짧게 말씀 주십시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당시에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공수사 일부의 이제 소속 검사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떴던 이 그 기사 제목이 특수통 친윤 검사 이제 이희동 공공수사 1부장 이렇게가 뜬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친윤 검사시구나라고 이 부장 검사가 친윤 검사는 기사까지 뜨다니 대단히 친윤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조사될지가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정을 정해서 이제 갔더니 갑자기 저는 그 전에 여러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부장 검사께서 이제 저에게 티타임을 하자는 제안은 사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굉장히 너 대접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접받자고 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갔더니 제가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 계속 여쭈시더라고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 계속 여쭈셔서 제가 어디까지 수사하실 거냐라고 여쭸어요. 왜 그러냐면 김웅 사건만 수사를 하실 건지 이것은 결국 선거 범죄 사건이다 보니 그 검찰이 전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전부 할 건지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뭐를 수사를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공수처 핑계를 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랬던 내용이었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수사 의지를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뉴파티 하셨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뉴파티라는 것은 당시 허위 기사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나쁜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으신 거죠. 6파티 하셨죠.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모두 적법하게 다 처리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죠? 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라고 하시면서 정치 계속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대법원까지 제가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당이 어떤 정당이 있으면 제가 그 전까지 정당인을 했었으나 이 사건에 오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아까워서 그러죠. 정치 계속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뉴파티라는 것을 협박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미 그 뭐 정치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굉장한 회유로 받아들였고 이후에 그것이 선량한 격려의 의지였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서 불기소 처분서에 조성은이 전부 처분을 진술을 번복해서 김웅을 너무 기소하고 싶었는데 조성은이 말을 다 바꿔서 기소를 못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정치할 거면 여기서 멈춰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 취지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동 차장 방금 얘기 들으셨죠? 예. 저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성은 일단 그 제보자 저희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증인. 예. 제 질문은 예. 일단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답을 해주시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게요. 그 조성은 씨가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제가 티타임을 한 것은 맞고 거기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성은 씨가 이제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전체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성은 씨가 정치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하셨다면 당연히 저는 중요 참고인으로